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고혈압의 당뇨, 그 이외에도 여러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몇 년 전 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을 하나 들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남을 제가 걱정이라면서 들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보험료는 전부 제가 냈고 수익자도 제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던 지난 겨울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간병을 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품과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생명보험 증권을 확인했는데 분명히 제가 수익자였던 그 보험이 사망 3개월 전에 변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수익자는 아버지가 다니던 종교단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망보험금은 전액이 수령된 상태였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종교단체는 아버지가 생전에 열심히 다니셨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신앙생활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곳에는 빠짐없이 가셨고 거동이 불편해지신 이후에는 신도들이 기도를 해드리겠다라면서 집에 들락거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 서류에 서명하게 한 건 아닐까 의심도 듭니다. 그 보험은 분명히 제가 낸 돈으로 가입한 건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지금도 혼란스럽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미 수령한 그 보험금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얼마 전에 아버지를 떠나보낸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종교단체 지도자로 바뀌어 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에 보험금 수익자가 바뀌어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되죠. 네, 정말 이런 경우가 의외로 종종 있는데요. 네. 가족분들은 막상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고 보험금 수익자가 언제 어떻게 변경되는지조차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익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정말 배신감도 크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미 종교단체에서 사망보험금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연자분은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우선 보험사에 언제 어떻게 수익자가 변경이 되었고 보험금이 지급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그동안 조담소에서도 자주 나온 용어인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뭘까요? 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상속분, 즉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 즉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서는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한 몫을 의미합니다. 네. 네, 우리 민법은 당연 기본적으로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긴 한데요. 그러나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가족 생활의 안정을 해치거나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상속인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상속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류분은 가족의 최소한의 몫을 지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류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즉 자녀나 손자녀,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류분 같은 경우에 이 비율은 원래 이제 받을 수 있는 몫의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계 비속, 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경우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율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계 존속, 부모나 조부모 등은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사연자는 이제 아버지의 직계 비속입니다. 그죠? 유류분 권리자가 되고 그러면 유류분은 원래 법정 상속분의 몇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면 사연자분은 근데 이제 가족이 아니라 종교단체 지도자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종교단체 지도자가 받아갔으니까 이렇게 제3자한테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 걸까요? 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반드시 다른 상속인에게 하는 것만은 아닌데요.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침해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제3자도 유류분 반환의 상대방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연처럼 아버지로부터 사망 보험금을 수령한 종교단체 지도자에게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사연을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기 이제 3개월 전에 보험금 수익자를 종교단체 지도자로 바꾼 상황입니다. 법에서는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기 시전 1년 이내에 거셔야 한다라고 약간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 없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거셔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네, 증여가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이죠. 로부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사자 쌍방에게 그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가해의 인식이 있었던 경우에는 1년이 지나더라도 예외적으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증여 이후에 남아있는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즉 증여로 인한 남은 재산으로는 유류분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상속 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았을 것임을 예견하고 그 상태에서 증여를 하였던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장래 유류분 침해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없음을 예견하면서 증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가해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생명보험금이에요.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와 이제 보험 계약자 사이에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보험금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생명보험금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이 보험 수익자인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보험금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법원은 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행위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그 보험금 지급을 위한 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보험금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단순한 보험 계약상의 수익자 지정만으로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험료는 본인이 다 냈고 원래는 본인이 수익자였는데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종교단체 지도자로 수익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연자의 경우 아버님을 피부보험자로 해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고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납입하셨고 보험 가입 당시에는 사연자 본인이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평소 지병이 있으셨고 사망이 임박한 시점 사망 3개월 전에 보험 수익자가 종교단체 지도자로 변경된 네, 경우인데요. 사연자의 유류분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수익자 변경이 사망 3개월 전, 즉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이 되는 증여로 인정이 되고요. 가해 인식까지는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연금이 지급되고 있죠. 이 연금의 정식 명칭은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이 안 됩니다.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와 제22조에 따라 국가의 위상을 높인 선수들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선수 개인의 공로에 대한 비상속성 지원금으로 가족에게 승계되거나 유족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연금 지급은 국제 경기가 끝난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선수가 사망한 달까지 이어지죠. 이 연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평가 점수에 따라 매달 나오는 기본 연금인 월정금, 그리고 점수를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그리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건 국제대회에서 받은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점 이상이면 연금 대상이 되고 만점을 채우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죠. 연금은 월 100만 원이 상한액이고 금메달을 여러 개 획득해도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올림픽 금메달은 90점,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10점으로 평가됩니다. 즉 아시안게임 금메달 9개가 올림픽 금메달 1개와 맞먹는 셈이죠.